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평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 시리즈 중에서 올해는 이제 무기체계 시리즈가 좀 있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그 지상무기체계 전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공중무기체계, 네. 항공무기체계 중에서 다루어봤고요. 정찰기 분야를 다뤄봤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당연히 바다네요. 예, 바다, 해상무기체계로 한번 그 다음에 다시 또 땅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건 장륜 네. 장갑차. 그때마다 다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네, 제가 네, 좋네요. 작년 네. 장갑차를 포함한 기갑 차량에 대해서 장륜 하나로도 20분 넘어갈 텐데. 좀 줄이죠 우리가. 네. 예. 어차피 우리가 다 작년이라. 네. 이렇게 한번 뭐 꾸며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상 무기체계 중에서 구축함이라고 흔히 알려진 네. 그 무기체계가 있지만 이게 뭐 1차 세계대전 또 그 이전의 그 시대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겪어오면서 계속 변모해요. 그 어떤 그 임무랄지 그런 것이 굉장히 그 넓어지고 현대의 그 구축함은 구축함이라는 의미도 사실 찾을 수가 예, 없을 정도로 사실 구축함의 어원은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디스트로이어잖아요. 네. 그리고 구축함의 그 우리가 이제 쓰는 그거는 일본이 이제 번역을 한 그 일본어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의역했다고 그러나요? 뭐 그 발음대로 이렇게 나오다 네. 보니까 구축함 뭐 네. 이런 뭐 이렇게 됐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일본어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축함이?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 발음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일어사전을 돌려봤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할 얘기가 나오더만요. 알아듣지 못한 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고 현재 그 현대 그 구축함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다가 그것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구축함 중에서도 주 전력인 방공 구축함 현대로 보면 배수량으로 따지면 평균 한 7,000톤에서 1만 톤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전투함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예전 구축함들은 뭐 기어링급이라든지 아니면 2차 대전 때 이런 구축함들은 그거보다 톤수가 훨씬 작지 3,000톤, 않았었나요? 2,500톤 네. 급이었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라모델로 만들 때는 옛날 게 훨씬 좋았는데. 그렇죠. 전함, 순양함 이렇게 딱 모양도 구분돼 예쁘고 있고. 포도 크고. 그렇죠. 네. 폼났는데 지금은 너무 매끈해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 네. 이 거함 거포주에 아직도 이 매몰돼 계신 우리 아재 농담이고요. 큰게 최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멋있고 네. 전투적이고 네. 네. 특히 전함 같은 거. 그죠. 뭐, 포가 그냥 16인치 그렇습니다. 한 포를 갖다 세문씩 달고 그 앞뒤로 딱 6개 딱 박아놓으면 네. 와 그거 폼나요. 형이 드디어 네, 농담이고요. 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그, 라파이에트급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장난감이지, 그건. 장난감이지 그거. 네. 그렇지만 그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미사일을 장착하고 네. 그놈의 능력주의자가 문제라니까. 그러게요. 네. 항상 능력이 문제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이런 그 구축함 또 전함 같은 네. 커다란 거에서 이제 현대 구축함으로 변모된 거에 대한 아주 이걸 단적으로 보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만 따지면 193개국. 네, 엄청나죠. 거기에 이제 그 대만을 포함하면 194개국이라고 치고 이 194개국 중에서 전투함 네. 그러니까 500톤급은 아니고 네. 1000톤급 이상의 전투함을 가진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아요? 한 30개국 정도 되려나? 너무 작게 잡았다. 80개국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78개국이 오, 비슷했다. 예, 그런 류의 그 전투함을 보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뭐 한 척이 됐던 두 척이 됐던 수십 척이 됐던 그런데 이번에 주제인 구축함급 방공함, 전역 방공함이죠. 이런 방공함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따져보면 되겠다. 상당히 소수입니다. 미국, 네, 러시아. 네. 그렇게 따져다가 이제 이 시간 네. 오래 이제 다 가니까. 뭐 20개 되겠다. 네, 아니요, 20개도 안 될 것 20개 같은데. 되겠네요. 15개. 오케이. 진짜 20개예요? 네. 오, 오늘 성적이 좋으시네요. 네. 네. 18개 국가가 네. 계속 두 개짜리. 네. 원래 근사치면 이건 역시 대단하세요. 18개 국가가 해당이 되고요. 이 18개 국가 간의 뭐 구축함들은 아까 얘기했던 7,000톤급에서
뭐 1만 톤급을 상회하는 그런 그 전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혁명이라고 할까요? 그 방공함에 어떤 일대 혁명을 일으킨 전투함이 있죠. 그 바로 이지스 시스템을 네. 탑재한 알레이버크, 타이콘 네. 테러가. 데로가. 그렇죠. 예, 원래 이제 타이콘 데려가급 순양함이라고 이제 분류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냥 같은 그 방공함이라고 보죠. 그 타이콘 데려가급에서 제일 처음 탑재가 됐고 그것이 계속 그게 이제 명칭이 붙이죠. 베이스라인 뭐 1부터 시작해서 예. 쭉 해서 지금 최신형 베이스라인 9까지 왔죠. 9.1까지 왔습니다. 9.1까지 온 이 이지스 시스템 이것이 이제 진정한 방공함이다 해가지고 보유 운영하는 나라를 따지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190 몇 개국 중에 1000톤 이상의 배를 가진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78개. 그 중에 18개 국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방공 능력을 갖춘 구축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기서 다시 줄어든.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다라는 그쵸. 걸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지스함, 이지스 시스템 네. 이것에 대해서 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네. 보통 알고 있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게 나온 거는 그 역시 냉전이죠. 그렇습니다. 그 미 전투 항모 전단을 보호할 수 있는 전역 방공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 러시아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는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그들로서의 수단이 대함 미사일 뭐 지금으로서는 뭐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많습니다만은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그게 항공 플랫폼이든 아니면 자국의 전투함에서든 동시 다발로 항모 전단에 공격을 가해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 전단을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이 있으면 네. 방패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목이 에이지스 방패죠. 그렇죠. 신의 방패. 네. 네, 비계님이 신의 영어 방패. 잘하시거든요. 그럼 비계님 갑자기 영어 뭔 얘기? 농담입니다. 영어 그럼 발음이 이지스가 아니라 다르게 발음되나요? 영어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에이젝스를 에이젝스요? 지금 아. 비계님 말씀하신 발음이죠. 미국 그 장교분한테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그냥 몸개그 해가면서 이렇게 드리면 그들은 이제 원 발음이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에이젝스. 예. 네. 그냥 신의 방패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지스 전투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영화 이제 영상으로 보면 어디 묘사되냐면 이제 소설로 보면 붉은 10월이라는 탐 클랜시 최초의 그 테크노 스릴러. 네, 그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그 나토 해군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해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련이 이제 그 항공기서부터 잠수함 이렇게 해서 떼거지로 미사일을 쏘는 장면. 거기서 이제 타이콘 테러가급이 쏘다가 수직 발사기 말고 이렇게 이 두 발씩 나가는 게 고장나 버리는 바람에 이제 박살나는 장면이 나오고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이 아마 공포의 총합이었을 텐데 영화는 아마 썸 오브 올피어스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텐데 그 영화 보면 발음 좋아. 네, 후반부에 이제 그 속아 넘어간 이제 소련 이제 그 해군 이제 폭격기에서 이제 그 대함 미사일이 날라와서 니미스급으로 정확하게는 묘사되는데 백파이어로 네. 불리는 이제 TU-22 폭격기에서 쏜 게 이제 미국 그 항공모함의 사령탑에 그대로 박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위시한 그 호위 그 전단에 있는 전투함들도 계속 근접 대공 그 시스템을 발동을 했지만 몇 대 격추 못 시키고 결국은 한두 발이 맞아가지고 격침이 됐죠. 네. 물론 격침이 한두 발로 항공모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영화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전투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극소수고 이것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세종대왕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뭐가 슬며시 나오네요. 네. 네. 잠수함인가? 잠수함으로 보여요. 부상을 해. 네. 우리가 이지스 전투함 그 세종대왕함 그 함을 세 척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거기에 더해서 배치 2가 이제 곧 6척. 건조될 네. 예정으로 뭐 올해부터 계속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지스함이라고 해서 같은 또 이지스함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버전이 다른 건 아니면 진보적인 기술을 갖고 가장 있거나. 제가 보기에 구분할 수 있는 점이 이제 배수량. 왜냐하면 배수량이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제 동북아 미친 놈들이 죄송합니다, 미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북아는 이지스함도 클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이지스3 세척으로는 우리가 그럼요. 부족함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배치 툴을 예. 계획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답을 좀 드린다면은 여기 탑재되어 있는 그 이지스 시스템의 능력이 일단 1번이고요. 세종대왕 하면. 네,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투함이 물론 크면 탑재 무장도 많겠지만 무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장 관건은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이지스 방공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느냐, 그게 관건인 그쵸. 거죠. 아, 네. 그 이지스함 하면은 늘 비교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네. 네. 일본은 그럼 얼마만큼 도대체 뭐- 얼마만큼 대단하길래 이지스함을 그렇게 갖고, 이 뭐 한때는 뭐 미국에서 날라오는 뭐 미사일 다 막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을 그건 정도로 완전히 무슨 낭설이에요. 얘기죠, 그건? 예, 그런 낭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 뭐 이지스함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유수량이 하니까. 많다는 의미였겠죠. 미국 보유수량.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일본이.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 섬나라에다가 해안선도 길기 때문에 사실은 육군, 우리나라처럼 육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상당수를 사실은 해군력에 투자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상자위대는 정통적으로 그 4개 호위대군으로 나뉩니다. 그 4개 호위대군의 2개 군이 각각 방공, 이 전역 방공함이라고도 불립니다. 자기만 그 자함 방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함대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그 방공 시스템이거든요. 이러한 그 방공함을 그 가지고 있던 각 그 함대 한 군에 그 호위 함대에 2개 군에 한 개씩, 그러니까 8척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이지스 시스템이 이제 나오고 그 알레이버 함을 이제 위시해서 구축함들이 계속 이제 뽑히다 보니까, 그럼 이지스 베이스라인 7인가요? 그걸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도입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단가에 유리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공고급 4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발전된 이지스 전투 체계를 들여온 게 아타고급 2척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자대에 인도돼서 시험 운항 중인 그 마야급 마야함 자체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력화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2번 함이 뭐 시험 운항 중인데 뭐 곧 전력화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벌써 8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전역 방공함을 8척을 그 운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중국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은 그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그들만의 그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험함 성격으로 탑재를 해요. 미친 듯이 뽑아내고 051, 있더라고요. 052, 053, 네. 054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055호까지 갔습니다. 이제 055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어마무시한 배수량입니다. 그죠. 15,000톤을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전투함이고, 이것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내놓은 이지스함이고, 그 이전까지의 그 방공함들은 준 이지스함이라고 우리가 쳐요. 그러니까는 이지스 시스템에 준하는 방공 시스템이 달려 있긴 하지만,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전자 장비나 모든 것들이 서방 기준에서 여지껏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그 플랫폼에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기반이 러시아제니 뭐 그렇죠. 러시아보다도 더 아래겠죠.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러시아가 그 기술을 봐줬을 리 없으니까. 봐줬을 리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아무리 그 서방권의 뭐 특히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서 기술이 이전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준 이지스 시스템이고 좀 한 단계 아래였지만, 그 난창급이라고 하는 그 전투 방공 전투함을 15,000톤급을 이제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무려 수척을, 뭐 처음엔 8척 건조 예정이었다가 지금 19척까지 늘어났거든요. 찍어내는 거죠. 네. 거의. 만약 이게 붕어빵도 된다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 중국
항모 전단의 그렇죠. 이제 호위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공모함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방공 구축함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곱하기 2나 곱하기 4는 이제 배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곱하기 4. 곱하기 4. 네. 그러면 이지스 시스템의 국내 기술인가요? 시스템 자체가 국내 기술 아닙니다. 그 럭히드 마틴에서 주가 돼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그 지금 그 세계적인 그 추세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그 미 해군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영원한 라이벌이죠. 그 레이더 분야의 영원한 라이벌인 레이시온과 럭히드 마틴이 붙었는데 거기에서 럭히드 마틴이 떨어졌어요. 오. 그래서 레이시온이 그 선택이 됐고 그 스파이 6으로 새롭게 명명이 됐어요. 원래 사건 1, 2, 3, 4에서 이제 6이 이제 명명이 됐고 그 시스템이 향후에 이제 그 알레이버 그 계속 건조되는 전투함에 장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야급 이후에 이제 또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일본 해자대가 떨어진 럭히드 마틴의 기술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원래는 오케이를 안 하다가 하도 이제 애걸복걸을 하니까 원래는 스파이 6 이걸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건 못 주겠다. 못 주지. 미 해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와 경쟁했던 그래서 스파이 7이라고까지 명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좀 이렇게 좀 네. 받쳐준 거죠. 이렇게 좀 띄워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직은 그 스파이 1의 그 계열 그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장착해 있는 그 소위 뭐 베이스라인 1부터 시작한 그 방공 시스템 자체의 능력을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가장 최신형 시스템인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9.1을 들여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급 함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입장에서는 일단 인원이 모자른데 너무 크고 네. 그렇죠.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한국형 하잖아요. 조금은 좀 현실적인 그런 그 탑재량과 규모를 갖춘 배치 2가 이제 건조될 예정입니다. KDDX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뭐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거는 이와 다르고 네. KDDX는 이제 그 이후에 네. 건조될 전투함입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 이지 시스템 엄청난데 그 엄청난 레이더를 달고 있는 알레이버급이 몇 척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051이 퇴역할 때가 됐나? 아닙니다. 일본 알레이버 아닙니다. 일본 퇴역 안 합니다. 51번함이 퇴역을 안 하고요. 그 알레이버는 원래 67번 함에서 이제 그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 스파이 6을 들여오면서 계속 찍어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트럼프가 얘기한 그 전투함 100척 시스템. 그거에 맞춰서 네, 그거에 맞춰서 그걸 가기 여쭤보고 때문에 계속 그렇게까지 갈 일본이 겁니다. 많다고 해도 8척인데 네. 100척을 찍어내는 미국은 천조국이죠. 중국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 걔들도 찍어내지. 자, 이 이지스 방공 구축함을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시간이 모자르네요. 예. 네. 다른 얘기 또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다른 에피소드에 또 담아내고요. 또 우리들끼리의 이야기도 네.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 이것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